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정부가 또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1년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 이하로 낮아졌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이때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 규제 지역에 0%가 적용됐었던 다주택자의 LTV 대출 비율이 30% 적용되기로 했던 거 이미 발표가 됐었는데 시행 일자가 3월 말부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1주택자한테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적용됐었던 시가 9억 초과 주택의 보유 또는 보유 예정자의 전세대출 금지 방안, 이건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 보유자 또는 보유 예정자의 신규 전세 대출 금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이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됐었던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이제 전세 대출 금지되는 방안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세 거주하는 A씨가 있습니다.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억 원의 주택에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규제로는요, 이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에 들어가는데 이번엔 규제가 바뀌어서 회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무주택자도 갭 투자하는 뜻이죠. 자, 그동안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한 것은요, 1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더 사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1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더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거래 절벽이 규제 지역 해제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라, 안 사네. 그러면은 무주택자 너네라도 집 살 생각 없으면 투자라도 해라. 그것이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었죠. 최근 부동산 회복 신호를 규제 완화와 많이 연관짓는 기사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심리 4주 연속 상승, 규제 완화 통했나? 전방위 규제 완화, 호가 꿈틀,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둔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나마 조금 늘어난 매수세는 거의 대부분 실수자라는 거죠. 아직까지 갭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자, 왜 정부의 그런 구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안 샀을까요? 갭 투자한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금리예요. 다른 예금 상품이 매력적인 금리를 돋보인다면 굳이 갭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셋값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죠. 서적에도 강조드렸고 작년에도 강조드렸고 역전세 상황에서는 투자자 유입이 어렵더라. 현재는 심각한 역전세 상황이고 지금도 전세 가격 하락 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다른 흐름이에요. 왜 일부 실수자는 샀을까요? 실수자한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금리예요.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전세값입니다. 전세값 아까 낮아진다 말씀드렸죠. 대다수의 실수자는요, 낮아진 전세값에 재계약을 체결해요. 하지만 대출금리가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낮아지면서 수요가 다소 생겼다는 겁니다. 1월 30일 국채금리 최종 호가는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국채금리 1년물 금리가요, 3.472%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게 왜 놀랄 일인 줄 아세요? 1년물인데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금리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1월 금통위 이후에 국채금리는요, 금리 고점 그리고 연내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직후에 3.5% 가까이 갔던 국고채 금리 3년물 국채 금리는요, 현재 3.27%까지 낮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채권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작년 11월에 금리 고점을 기준으로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트리플 A 등급 기존 1년물 금융채 금리는요, 1월 31일 기준 3.661%까지 낮아졌습니다. 저도 3.8%에선 더 안 낮아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추가로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요, 대부분 3.6에서 3.7%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5대 은행 예금 금리가 2달 만에 1.25%포인트나 낮아졌다는 거예요. 5%는 싹 사라지고 4%도 없고 지금 3.6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서 강한 압박에 나서게 됩니다. 일단은 시장금리가 빠르게 낮아졌는데 예금금리만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안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은행들한테 대놓고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요. 자, 얼마나 빨리 낮췄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 직전에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결과까지 만들게 됩니다. 금리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7일물 RP를 거래하진 않잖아요. 대출을 받고 예금을 넣잖아요. 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중요한데 그 시장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졌는데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런 시장금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5년물 금융채 금리는요, 현재 4.08%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5년 변동금리 기준 적용 주담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은행은요 4.48%부터 KB국민은행은 4.13%부터 카카오뱅크는 4.16%, K뱅크는 아마 4.06%부터 시작일걸요. 거의 시간이 지나면 3%까지 나올 기세로 계속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10월달, 11월달 부동산 시장이 암흑시기였죠. 이때 예금금리가 5%가 넘었고 한전채 금리는 6%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금금리가 5%였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기본적으로 6% 이상이었단 말입니다. 이때 아파트 거래량이 어땠다? 500건이었어요. 10월 아파트 거래량이 560건의 전설을 찍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만 미만이어도 적다 그러는데 560건이 찍었어요. 집을 못 샀던 시기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작년 10월 달과 11월 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장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해 버리니까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오면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0%, 많은 곳은 40%, 경기도 외곽은 반토막까지 찍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일부 실수요자가 움직인 게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갖고 쇼킹 부동산의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정리를 드린 거예요. 저희는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이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전세 시세예요. 아까 실소자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전세 시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투자자는 아까 두 가지를 고려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금금리와 전세 시세인데 예금금리는 이미 5%대에서 3%대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조건이 충족됐어요. 하지만 전세 시세가 낮아서 아직 유입은 안 되고 있죠. 정부가 규제를 계속 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요, 전세 흐름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돼요. 모든 실소자들이 집을 다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전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전세비 증액 부담을 느낀 실소자들이 주택을 많이 매수했는데 지금은 증액 부담이 아니라 감액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세 시세는 어떻게 움직인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부터 2월부터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 제작드렸죠.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그래서 2월부터는요, 이 금리에 영향을 받은 전세 시세가 측정이 될 겁니다. 물론 2월 달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개포 지역에서 대규모로 입주 물량이 있고 또한 수도권 지역 전체적으로도 공급이 많은 시기가 2월 달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전세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건 아니고 현재는 심하면 반토막까지 난 전세 시세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회복할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입주 물량 영향은요 3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때 전세 가격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집을 안 산 애는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4월 이후에
투자자하고 실수요자 흐름 변화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쭈낀 부동산 저희 2023년 전망에서도 1분기가 전세 가격과 시장 금리가 가장 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킨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하루 20분 저희가 다른 인생을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